신경 끄기의 기술. 삶의 본질을 찾아가는 여정. 당신은 어디에 신경을 쓰고 있나요? 마크 맨슨의 신경 끄기의 기술은 첫 페이지를 넘기는 순간부터 독자를 강렬하게 사로잡는다. 우리는 너무 많은 것에 신경을 쓰고 있다. SNS에서 누가 나를 팔로우했는지, 옆집 사람이 새 차를 샀는지, 내가 오늘 입은 옷이 어울리는지. 이런 문장들은 우리가 일상에서 얼마나 사소한 일들에 에너지를 쏟는지 날카롭게 지적한다. 이 책은 단순히 신경을 끄라고 말하지 않는다. 대신 무엇에 신경을 써야 할지, 그리고 무엇을 과감히 내려놓아야 할지를 깊이 고민하게 만든다. 마크 맨슨은 직설적이면서도 따뜻한 목소리로 현대인의 혼란스러운 가치관을 하나씩 풀어내며 우리를 새로운 관점으로 안내한다. 이 책을 읽으며 당신은 지금 자신의 삶에서 무엇에 신경을 쓰고 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책의 줄거리 선택과 포기의 기술. 신경 끄기의 기술은 전통적인 자기계발서와는 완전히 다른 길을 걷는다. 마크 맨슨은 무조건적인 긍정이나 성공을 향한 맹목적인 노력을 강요하지 않는다. 대신 그는 우리가 인생에서 진정으로 중요한 것에 집중하기 위해 불필요한 것들을 과감히 내려놓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책은 총 9개의 챕터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챕터는 삶의 본질에 대한 통찰과 실천 가능한 조언으로 가득하다. 줄거리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 책은 맨슨의 개인적인 경험과 다양한 사례를 통해 독자에게 메시지를 전달한다. 1. 맨슨의 과거와 깨달음. 마크 맨슨은 자신의 청소년기를 솔직하게 털어놓는다. 그는 학창시절 마약 문제로 퇴학당하고 대학 졸업 후에도 직업 없이 친구 집에서 신세를 지던 실패자였다. 예를 들어 그는 록스타가 되겠다는 꿈을 꾸었지만 연습 과정의 고통은 감당하지 못했다. 그는 무대 위에서 환호받는 결과만 사랑했지 그 뒤에 따르는 노력과 실패는 외면했다. 이 경험을 통해 그는 깨닫는다. 성공은 무엇을 얻고 싶은가가 아니라 어떤 고통을 견딜 수 있는가에 달려있다. 이런 솔직한 이야기는 독자로 하여금 자신의 삶을 돌아보게 한다. 우리는 모두 화려한 결과만 꿈꾸지만 그 과정의 고통을 받아들이는 법을 배워야 한다. 2. 잘못된 가치관의 함정. 맨슨은 현대 사회에서 우리가 잘못된 가치관에 사로잡혀 있다고 지적한다. 예를 들어 그는 SNS를 통해 끊임없이 자신을 타인과 비교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소개한다. 한 젊은 여성은 인스타그램에서 완벽한 몸매와 화려한 삶을 가진 인플루언서를 보며 스스로를 비하했다. 그녀는 매일 자신의 외모와 생활에 신경을 쓰며 스트레스를 받았다. 하지만 맨슨은 말한다. 타인의 삶은 우리의 기준이 될 수 없다. 중요한 것은 나만의 가치를 찾는 것이다. 이 사례는 우리가 외부의 기대나 사회적 기준에 얼마나 쉽게 휘둘리는지를 보여준다. 3. 선택과 책임. 책의 중반부에서는 선택의 과잉이 현대인의 불행을 초래한다고 설명한다. 예를 들어 한 직장인은 승진 기회, 이직 제한, 창업의 꿈 사이에서 갈등한다. 모든 것을 다 이루고 싶지만 결국 그는 아무것도 선택하지 못하고 불안에 시달린다. 맨슨은 이런 상황에서 포기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모든 것을 가질 수는 없다. 무엇을 포기할지 결정하는 것이야말로 자유로 가는 길이다. 이 이야기는 독자에게 선택의 책임을 받아들이고 불필요한 옵션에 신경을 끄는 법을 가르친다. 4. 죽음과 가치관. 책의 후반부에서는 죽음에 대한 깊은 성찰이 나온다. 맨슨은 친구의 갑작스러운 죽음을 계기로 삶의 우선순위를 재정립했다. 그는 병원에서 친구의 마지막 순간을 지켜보며 깨달았다. 우리는 언젠가 죽는다. 그렇다면 지금 무엇에 신경을 쓰고 있는가? 이 장면은 독자에게 강렬한 질문을 던진다. 죽음을 마주했을 때 후회하지 않을 선택은 무엇인지 고민하게 만든다. 맨슨은 죽음을 염두에 두면 사소한 일에 신경 쓰는 대신 진정으로 소중한 것에 집중할 수 있다고 말한다. 5. 실천으로의 초대. 책의 마지막은 실천적인 조언으로 마무리된다. 맨슨은 독자에게 작은 행동부터 시작하라고 권한다. 예를 들어 그는 하루에 한 가지 사소한 걱정을 내려놓는 연습을 제안한다. 오늘 누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신경 쓰지 말자. 이런 작은 실천이 쌓이면 우리는 점차 더 중요한 가치에 집중할 수 있다. 책은 단순히 이론에 그치지 않고 독자가 실제로 삶을 바꿀 수 있도록 돕는다.
핵심 주요 메시지. 신경 끄기의 기술은 단순히 무심해지라는 이야기가 아니다. 맨스는 우리가 신경을 써야 할 대상을 현명하게 선택하라고 말한다. 책에서 나오는 핵심 메시지는 다음과 같다. 1. 신경 끄기는 무심함이 아니라 선택이다. 맨스는 신경 끄기를 무책임하거나 냉소적인 태도로 정의하지 않는다. 대신 그것은 불필요한 것에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고 진정으로 중요한 것에 집중하는 능력이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동료의 비판에 일일이 반응하기보다 자신의 목표에 집중하는 것이 신경 끄기의 실천이다. 2. 고통은 피할 수 없으며 성장의 원동력이다. 맨스는 삶에서 고통을 완전히 제거할 수 없다고 단언한다. 중요한 것은 어떤 고통을 감내할지 선택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운동은 고통스럽지만 건강이라는 가치를 위해 기꺼이 견딜 수 있다. 이처럼 고통을 받아들이는 태도가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든다. 3. 가치관이 삶을 결정한다. 우리가 무엇에 신경을 쓰는지는 우리의 가치관에 달려 있다. 맨스는 돈, 명예, 외모 같은 외적인 가치를 추구하면 불행해진다고 경고한다. 대신 정직, 책임, 관계 같은 내적인 가치를 우선시해야 한다. 예를 들어 가족과의 시간을 돈보다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은 더 큰 만족감을 느낀다. 4. 포기가 자유를 가져온다. 모든 것을 다 가지려는 욕망은 우리를 불안하게 만든다. 맨스는 포기할 줄 아는 사람이 진정한 자유를 얻는다고 말한다. 예를 들어 완벽한 커리어를 포기하고 워라밸을 선택한 사람은 더 균형 잡힌 삶을 살 수 있다. 5. 죽음을 기억하라. 맨스는 죽음을 자주 떠올리면 삶의 우선순위가 명확해진다고 강조한다. 죽음 앞에서 사소한 걱정은 의미를 잃는다. 예를 들어 10년 후 후회하지 않을 선택을 지금 하라는 메시지는 강렬하다. 시사점 현대인을 위한 삶의 나침반. 신경 끄기의 기술은 현대 사회에서 특히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오늘날 우리는 정보와 선택의 홍수 속에서 살아간다. SNS, 뉴스, 광고는 끊임없이 우리의 관심을 요구한다. 이런 환경에서 맨슨의 메시지는 삶의 나침반 역할을 한다. 첫째, 이 책은 우리에게 선택의 중요성을 일깨운다. 현대인은 너무 많은 옵션 때문에 오히려 결정을 내리지 못한다. 예를 들어 넷플릭스에서 영화를 고르다 시간을 다 보내는 경우가 많다. 맨슨은 이런 선택의 과잉에서 벗어나 정말 중요한 것에 집중하라고 조언한다. 이는 개인의 삶뿐 아니라 직장, 관계에서도 적용된다. 둘째, 고통의 재해석은 큰 울림을 준다. 현대 사회는 고통을 부정적인 것으로 치부한다. 하지만 맨스는 고통이야말로 성장의 기회라고 말한다. 예를 들어 창업을 꿈꾸는 사람은 실패의 두려움을 감내해야 한다. 이런 관점은 우리가 도전을 회피하지 않고 고통을 동력으로 삼도록 돕는다. 셋째, 가치관의 재정립은 현대인에게 필수적이다. SNS는 외모, 성공, 물질적 성취를 부추긴다. 하지만 이런 가치관은 공허함을 남길 뿐이다. 맨스는 내면의 가치를 추구할 때 진정한 만족이 온다고 말한다. 예를 들어 타인의 인정보다 자기 성장을 우선시하는 사람은 더 안정된 삶을 산다. 넷째, 죽음에 대한 성찰은 삶의 우선순위를 바꾼다. 현대인은 바쁜 일상에 치여 죽음을 잊고 산다. 하지만 맨스는 죽음을 떠올리면 사소한 걱정이 사라진다고 말한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상사의 비판에 상처받는 대신 5년 후의 삶을 생각해보라. 이런 사고는 우리를 더 의미 있는 선택으로 이끈다. 마지막으로 이 책은 실천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맨스는 거창한 변화를 요구하지 않는다. 대신 작은 실천부터 시작하라고 말한다. 예를 들어 하루에 한 가지 걱정을 내려놓는 연습은 누구나 할 수 있다. 이런 작은 변화가 쌓여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든다. 다른 사람들은 이 책을 어떻게 느꼈을까? 신경 끄기의 기술은 전 세계적으로 800만 부 이상 판매되며 큰 반향을 일으켰다. 독자들의 반응은 다양하지만 공통적으로 이 책이 삶의 관점을 바꿨다고 말한다. 다음은 몇 가지 대표적인 독자 후기다. 1. 삶의 우선순위를 재정립한 독자들. 많은 독자가 이 책을 읽고 삶의 우선순위를 재정립했다고 밝혔다. 예를 들어 한 30대 직장인은 블로그에서 이렇게 썼다. 이 책을 읽고 내가 SNS와 타인의 시선에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낭비했는지 깨달았다.
이제는 가족과의 시간, 나의 성장에 더 집중하려고 한다. 이처럼 독자들은 맨슨의 메시지를 통해 불필요한 것들을 내려놓고 소중한 가치에 집중하는 법을 배웠다. 고통을 받아들이는 법을 배운 독자들. 맨슨의 고통을 받아들여라는 메시지는 많은 독자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한 대학생은 리뷰에서 말했다. 실패를 두려워하던 내가 이 책을 읽고 작은 도전부터 시작했다. 고통이 나를 더 강하게 만든다는 말이 정말 와닿았다. 이 독자는 취업 준비 과정에서 좌절을 겪었지만 맨슨의 조언을 따라 고통을 회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마주했다. 3. 현실적인 조언에 공감한 독자들. 맨슨의 직설적인 문체와 현실적인 조언은 특히 젊은 층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한 블로거는 이렇게 썼다. 다른 자기계발서는 성공과 긍정을 강요하지만 이 책은 다르다. 실패와 불확실성을 받아들이라고 말하는 점이 진정성 있다. 독자들은 맨슨의 솔직한 태도와 유머러스한 문체의 매력을 느꼈다. 4. 문화적 차이에 대한 아쉬움. 반면 일부 독자는 책의 내용이 서구적 개인주의에 치우쳤다고 느꼈다. 한 한국 독자는 리뷰에서 말했다. 개인주의가 강한 미국과 달리 한국에서는 타인의 시선과 공동체의 기대가 중요하다. 그래서 일부 조언은 실행하기 어려웠다. 이런 반응은 동아시아의 집단주의 문화와 맨슨의 개인주의적 관점 사이의 간극을 보여준다. 5. 실천으로 이어진 변화. 많은 독자가 이 책을 읽고 실제로 삶을 바꿨다고 밝혔다. 예를 들어 한 독자는 블로그에서 이렇게 공유했다. 이 책을 읽고 매일 한 가지 걱정을 내려놓는 연습을 시작했다. 6개월 후 나는 훨씬 더 가볍고 행복한 삶을 살고 있다. 이처럼 맨슨의 실천적인 조언은 독자들에게 구체적인 변화를 가져왔다. 당신의 생각은 어떤가요? 신경 끄기의 기술은 단순한 자기계발서를 넘어 삶의 본질을 탐구하는 책이다. 마크 맨슨은 우리에게 묻는다. 당신은 지금 무엇에 신경을 쓰고 있는가? 그리고 그것이 정말 중요한가? 이 질문은 우리 모두에게 깊은 성찰을 요구한다.